나오나요? 오늘 혹시 신문 중앙일보 보신 분 있으세요? 거기에서 조금 나가시면 안 나와요. 조금. 그쪽만 쓰면 돼. 네. 그 중앙일보 경제문 보면 제가 어제 인터뷰한 게 나와요. 제가 하는 비즈니스 관련돼서 식품 안전화 현대화법 해가지고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요. 제 회사 홍보하려고 인터뷰했는데 제 회사 이름을 빼고 제 이름만 넣어가지고 무슨 농산 유통공사의 자문위원은 맞는데 인터뷰하고 제 회사 이름 홍보하려고 했더니 그건 쏙 빼고 그 제 이름 그 영어 이름 제 이름이 쓰거든요. 나왔는데 딴 그게 전지 몰라요. 농산 유통공사의 직원인 줄 알고 전혀 홍보 효과도 없고 억울하더라고요. 나중에 신문 중앙일보 가서 한번 보세요. 제 일이 하면 나와.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오늘은 소비와 문화인데 자문숙제 그다음에 동영상 혹시 보신 분은 없죠? 이거 나중에 제가 여기 들었으니까 이거 EBS 동영상 자본주의 5부작 해서 나중에 심심하면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거기 보면 소비 중독된 아주머니도 나와요. 막 홈쇼핑에서 중독돼가지고 집에 막 물건 막 쌓여있고 막 그런 거 나오는데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이 강의랑 관련이 돼서 제가 혹시 시간 되시면 보시라고.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목장 할 때 이제 목장 맨날 밥 먹고 우리 분가 안 하면 할 게 없잖아요. 맨날 뭐 하다 하루는 이걸 보여줬어요. 이 그림 보고 뭐 떠오르냐고. 혹시 동화 옛날에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혹시 그런 그림 동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보던 거의 저희 고모가 저랑 했을 텐데 이거를 보여준 적 기억이 나더라고요. 커서도. 그래서 이게 보면 뭐 떠오르세요? 애벌레예요. 애벌레들이 서로 올라가려고 구름 위까지. 여기도 뭐 글도 이제 막 써 있어요. 애벌레는 서로 밟히고 막 서로 짓밟고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할 주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특히 미국이라는 땅에 살면서 우리가 크리스천이가 아니가 뭔가 되게 열심히 살잖아요. 막 그냥 악착같이 살아가지고 막 하는데 우리도 요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미 오른 사람은 바다를 수도 있고 여기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있고 밑에서 막 여기 올라가려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요 중에 하나예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이게 지금 이거를 우리가 왜 올라가는지를 모르면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후회하면 뭐야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그동안 그렇게 해서 평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왜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보고 그걸 왜 하는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서로 우리 사는 일상을 믿음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보고 자꾸 세상을 낯설게 해야 되는 그런 좀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그림이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제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보는 세상을 보는 틀.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면 우리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그거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행동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되고 또 남들이 사는 프레임 그런 걸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전에 알지 못할 때엔 쫓던 너희 사역을 분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생식일에 거룩한 지가 되라. 우리가 이 자체를 프레임을 모르면 이 알지 못할 때는 그냥 남들 사는데 그냥 살이 타요. 그래서 뭐라 evil desire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악마적인 욕구.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모든 어떤 돈이나 뭐 정욕이나 그런 거에 모티베이션 드라이브 돼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모르지 우리도 똑같이 컨펌 이거에 따라서 행동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프레임을 알고 나면 이 사역을 본받지 않고 우리도 그 하나님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도 그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 이제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레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뭐 영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뭐 세대가 좀 지나서 옛날 좀 이것도 좀 됐죠. 이거 뭐 90년대가 나왔는데 둘 다 보셨죠? 트루먼 쇼하고 매트릭스. 제가 하려는 게 매트릭스 대충 줄거리 생각나시나요? 뭐 가상 현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네오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알고 봤더니 현실이 아니고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이거를
인공지능하고 막 싸우면서 이거를 인간을 이제 구원하려고 막 이제 싸우는 스토리.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옛날에는 그냥 액션 영화를 보고 막 공중 제비차기에서 이렇게 그것만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 아닐까? 뭔가 태어나서 남들대로 사는 데는 사는데 과연 이게 내가 결론에 진짜 열심히 생각해서 나온 결론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남들 하니까 교육받고 애 낳고 뭐 직장 생활하고 심지어 교회 생활하는 것도 남들 누구 장로님 권사님 저렇게 방언하고 그러면 더 홀리해 보이고 그런 것에서 우리가 학습을 받고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트루먼 쇼도 여기 뭐 내용이 아시겠지만 얘 혼자만 모르는데 이걸 세팅된 장소에 혼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남들 다 지켜보는 생방송으로. 그러니까 우리 삶도 이게 자기가 의도되지 않게 본인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렇게 가상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제 내용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여러분도 다 이제 이 세대를 거치지만 보통 10대 때 이제 뭐 대학 가는 거 제일 많이 걱정하고 20대 때 직장 잡는 거, 청년들 결혼 안 하시는 분들 이제 결혼하는 거, 30대 되면 이제 뭐 결혼했으니까 애 낳고 이제 집 사는 거, 그다음에 40대 되면 저희 때 되면 애들 막 이제 교육 막 대학 보내는 거, 50대 되면 이제 또 은퇴 준비하는 거, 60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뭐 건강 얘기하면서 어디 약이 좋다, 뭐 병원이 좋다. 이 큰 틀을 벗어나지를 않아요. 제가 뭐 한국에 있는 친구를 만나도 여기 있는 친구들이 이거 얘기했고 30대 때 이거 얘기했고 20대 때 이 고민했고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거든요. 여러분은 다 여기 어딘가 속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해결되면 고민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여기서 파생돼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걸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게 진짜 우리가 진짜 이거를 본질적으로 요거 틀에서 살아야 되나? 이제 그거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죠. 그래서 이제 아까 프레임이라는 단어하고 요 세계관의 단어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월드뷰.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 기독교라 하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정의를 하면 그냥 우리가 교회 와서 막 이렇게 주님에도 한번 얘기하고 찬양 한번 이렇게 하고 뭐 예배 한번 드리고 교회 왔다 가는 거를 이제 신앙으로 생각하잖아요. 새벽기도 뭐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교회 봉사 좀 하고 11조 하고 그 다음에 데스잇. 근데 이게 크리스찬은 사실 월드뷰거든요. 우리가 사는 어떤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 그게 이제 더 큰 범위에서 이제 월드뷰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강에서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게 키워드 몇 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존의 전통 많이 이제 문제됐던 게 이분법적 교회 안과 교회 밖을 이렇게 나누는 거. 그래서 이게 듀얼리즘이라고 부르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국말로 뭐 통전적, 아니면 총체적, 영어로 홀리스틱. 이제 전체로 통으로 봐야 된다 신앙을. 이런 개념이 있었고 두 번째 이제 경제 얘기하다 보니까 경제가 뭐 우리가 경제 뭐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 막 얘기하다가 뭐 이런 건 이제 애덤 스미스는 얘기 나오고 자유의 근거에서 인간의 욕망을 근거로 해서 발전하는 어떤 경제 시스템, 사회주의는 그거를 뭐 시스템화해가지고 이거를 뭐 분배하는 거. 이제 둘 다 단점이 있잖아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세계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통전적으로 살려면 이건 결국 우리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 근데 이제 우리가 힘든 게 이게 라이프 스타일을 살려면 쉽지가 않은 게 이제 이론은 알겠어요. 우리가 통전적으로 사는 게 전체적으로 우리 일주일의 삶을 우리 세계관의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한번 살아보자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뭐 괜히 상상하는 것도 힘들고 거기에 대한 사는 사람들도 없고 성경을 봐도 이게 2000년 전 얘기니까 이게 적용하기도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냥 하나의 그냥
요거는 요거고 그냥 요거는 그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그것만 하자. 굉장히 이제 점점 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세계관 들어가면 이제 크리스찬리티 월드뷰 뭐 이제 책 중에 제가 최근에 이제 브라이언 월시라는 캐나다 쪽의 신학자인데 이제 뭐는 보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서양의 그 세계관들은 뭐냐면 창세기 1장 보면 거기 땅을 정복하고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창세기 창조관을 보면 그 사람들은 막 정복하는 거, 인디안 우리 콜럼버스 발견해가지고 인디안 다 죽이고 막 강제로 선교하고 땅 정복해서 땅 나눠갖고 그러니까 그런 착취하는 어떤 세계관이 있었던 거죠. 그 해석을 잘못하니까 관리하라는 측면보다는 정복하고 이거를 다 그냥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그런 지배 구조 만들고 그런 이제 세계관이 많았죠. 이 책 중에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세계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이 이분도 이제 프란시스 셰프라는 세계관의 굉장히 이제 유명한 신학자인데 지금 토마스 아퀴네스 이 사람도 신학자죠. 토마스 아퀴네스 이후 자연과 은혜를 분리한 기독교 사상을 배격하고 정신계와 물질계의 이원화를 배제하고 신학과 탕사의 분열을 멈추고 복음과 문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는 시도다. 그래서 세계관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신앙을 이 복음과 문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려고 하는 시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 보면 경작하러 나오잖아요. 경작이 거기서는 뭐 컬티베이. 근데 이게 어원이 이제 문화하고 같거든요. 문화 컬처. 우리가 사는 세상을 경작하는 의미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를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든 이거를 변혁시키고 우리 신앙 자체도 이 문화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노력이 돼야 된다. 그래서 또 밑에 아브라함 카프는 이 사람 이제 저기 그 네덜란드 신학자면서 총리까지 옛날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신앙과 그런 이제 문화와 그런 거를 일치시키려던 분이죠. 근데 이분은 잘했는데 이게 잘못되면 이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나 아니면 트럼프처럼 되는 거죠. 잘못되면. 이제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혁이를 미안한데 진혁이를 항상 뭐 목사님 때도 샘플로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북처럼 미안해요. 진혁 형제가 제일 얼굴 잘생기고 그래서 진혁 형제가 세상을 보는 눈을 한번 그려봤어요. 과연 진혁이는 세상을 어떻게 볼까? 진혁이의 세상을 보는 눈은 여러 가지 그 팩터들이 이제 작용을 했겠죠. 진혁이가 살아온 모든 경험,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해서 어떤 하나님과 추억이 있나, 그 다음에 뭐 부모님하고 살았던 환경, 그 다음에 진혁이는 이제 코리안이니까 코리안으로서 어떤 환경,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미국이라는 컨텍스트에 사니까 미국, 그 다음에 특히 우리는 이민자니까 이민자들, 그 다음에 진혁이도 또래 친구들이 뭐 어떤 친구들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교제하면서 또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뭐 진혁이가 성경 읽으면서 성경에서 또 어떤 또 하나님 영향을 받고 교육도 받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짬뽕돼서 진혁이가 세상을 보는 눈을 이제 만들었어요. 진혁이가 뭐 20몇 살이라거나 진혁이를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보면 진혁이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를 보고, 그러니까 교회나 어떤 뭐 하나님 나라, 뭐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신앙관으로 보고 어떤 영역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의 신앙관으로 보고 분리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노력이 지금 이제 인테그레이션 아니면 아까 쓴 홀리스틱 총체적인 이제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이 강의의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8주 동안 하는 내용이 이제 이렇게 우리 신앙과 문화, 직장 그런 걸 다 통합해서 보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부딪히는 문제들이 뭐냐면 돈이 최고. 이거는 뭐 지난 강의에서도 했지만 결국 크리스천도
우리가 뭐 사실 숙제하고 그러면 성경에는 당연히 돈이 다가 아니고 지혜도 더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 맞잖아요. 우리 돈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맨날. 저도 그랬고 낮에 뭐 비즈니스 하는데 돈이 벌려야지. 뭐 저도 애들 하고 성교도 하고 뭐 영업 안 되면 막 저도 막 중간에 좀 걱정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막 항상 이게 고민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잠원처럼 살까 말까 막 그런 경계선상에서. 그러니까 크리스천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신앙 좋은 분들도 결국은 이제 만나보면 돈이 최고더라. 은퇴 뭐가 좋다.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돈 없이 사는 분들이 교회 이그젠플이 되는 게 아니라 잘 살고 막 그런 분이 더 좋은 이그젠플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건강이 최고더라. 이게 사실 건강이 자기 마음대로 돼요. 물론 뭐 원래 관리는 해야죠. 하나님 주신 몸이니까 관리 잘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다 관리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맨날 엑서사이즈하고 하면 그게 100세까지 살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막 사고도 나고 암도 걸리고. 그러니까 이것 또한 크리스천들도 거기 한국에 얼마 전에 막 웰빙 해가지고 막 그런데 굉장히 막 몸에 대해서 막 그냥 몸짱이니 뭐 핏이 좋네 해가지고 막 한지 열풍이 그러는데 크리스천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강 유지 어느 선까지에서 넘어가면 뭐 진짜 그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는 거. 그 다음에 제 친구들 보면 크리스천인데 골프 너무 좋아하는 친구는 빨리 은퇴해서 자기 골프 치고 싶다고. 뭐 이것도 뭐 공통적인 거. 그 다음에 브랜드 같은 거. 저는 브랜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브랜드 같은 거 이제 해야지 좀 자기가 좀 이렇게 레벨가 된다고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외모 지상주의 좀 돼야 된다. 성형술도 좀 하고. 그다음에 애들도 잘 돼야 된다. 크리스천들 본보기가 일이 성공하고 애들도 다 하버드 대학 가야지 좀 어떤 복의 축복의 결과로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가는 조금 라스베가스 여가 이렇게 미국 살다 보면 이게 되게 상품화돼 있잖아요. 여가가 돈 써야지 여가를 놀이를 즐길 수 있는구나. 보통 라스베가스 가서 잘 짜여진 틀에서 돈 내고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공연 보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무관심하고. 이게 미국은 장단점이 있는 게 정치가 되게 스테이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뭐가 확 해서 뭐가 바뀌지도 않고 그냥 되게 막 주가 바뀌어 있고 상원, 하원 있고 뭐 헌법 재판관이 뭐 평생 저기 하고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소시민으로 정치를 변형하는 건 미국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요새 애들 총기 때문에 뭐 몇 번 뭐 나와서 그러다가도 그냥 좀 지나면 없어지고. 그러니까 미국 살면 굉장히 이렇게 그런 거에 좀 무관심해지기 되게 쉬운 그런 환경 같아요. 그냥 옆에 누구 죽어도 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좀 가치관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은 뭐냐? 보면 이제 우리가 뭐 마태복음 6장 33절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너희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런 것부터 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사는, 의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근데 보통 의라 하면 이제 이게 뭐 찬양에도 뭐 하나님의 공의하는데 그 공의라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그냥 의라고 해서 그냥 모호하게 그냥 어떤 우리 의롭다 함을 뭐 칭하는 뭐 그런 거로만 해석하는데 이게 이사에서나 잠언에도 나타나지만 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누구 막 착취해가지고 불의한 재물을 얻지 말라.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 그거에서도 했지만 보통 뭐 이게 투기니 아니니 보려면 제가 얘기했던 게 청지기 우리가 마인드가 있냐 진짜 이걸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면 진짜 우리 마음속에 희년 정신이 있냐 그런 진짜 다 모아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없다면 진짜 막 투기도 될 수 있고 불의한 재물도 될 수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걸 판단을 내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이 제가 아까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살기 되게 힘들어요. 그냥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자본주의 문제점이나 반소비주의 문제를 살려면 거의 막 이 세상에서 못 살 정도로 힘들고 그렇게 살려면 굉장히 창의적이 돼요. 창조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지혜는 이제 우리
성경이나 또 하나님이 또 고민을 하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뭐 미니멀리스트 많이 그런 일반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소유 최대한 줄이고 소비 줄이고 간소하게 살고 막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보면 저는 너무 반가운 게 뭐 이거 들었다고 우리가 당장 이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냥 혼자 고민하니까 맨날 뭐 와이프한테 얘기하고 시끄럽다가 또 혼나고 와이프도 뭐 동의를 하는데 뭐 그게 뭐 당장 뭐 밥이나 그냥 떡이나 그냥 일일이 설거지나 해라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근데 이거는 굉장히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가 이렇게 모인 자리가 이런 고민도 할 수 있는 좀 그런 자리가 또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목장하고 교회에서 이런 강의할 때 혼자서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으로 사회되는 게 있고, 요거는 제가 그 이제 브랜디드라고 영화가 한 4년 전인가 나왔는데 별로 유명하진 않아요. 근데 영화도 별로 이렇게 완성도도 별로 이렇게 높지도 않고, 근데 그 소재가 되게 아이디어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없죠? 이게 러시아 영화인데 영화 보는 거야? 아니 그냥 그 프리만 잠깐 보세요. American is falling in love with the burger. Introducing the Super Deluxe Jumbo Juicy Burger. 2.5 pounds of sizzling pure all beef. Try the burger. You'll fall in love. Gentlemen, we have perfected the code. How far are you willing to go? We'll do whatever you advise. What if there was a code in your mind that controlled your desires? 저희 식품품이라고 Planted, branded there, products that you use every day. What's wrong? I have tried to pretend that everything's okay, but everything is not okay. We must have been obsessed, and then it was like I flew from my senses. You're seeing creatures. No, I'm really seeing them. Someone set this whole thing up, and it would be all in the conspiracy. We have completed the first step. We have begun to alter consumers' minds. All companies just one. What's up? No, it's just spying. Do it. To get the truth out, you have to go inside. I'm scared. I congratulate you. Together, we will change the world. The time has come to eradicate the competition. I'm afraid that's not even nearly far enough. 그 영화 그냥 프리뷰만 봐서는 좀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광고를 보잖아요. 그래서 코카콜라는 영화 보면 옛날 그런 얘기 들었죠. 그 영화 사이사이에 뭐 코카콜라 장면을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어릴 때부터 광고를 이렇게 계속 주입을 하면 클 때까지 그게 계속 그 처음 각인된 이미지 때문에 계속 구매를 하거든요. 근데 영화 소재가 그거예요. 이제 사람들을 그 브랜드에 중독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음모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막 뒤에 연결된 거 보면 이 브랜드 사람들이 이제 중독돼가지고 이제 빨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이제 사람들이 중독돼. 이게 스토리는 되게 황당하고 사람들 별로 흥행도 못했어요. 뭐 영화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소재에 대해서 근데 저는 되게 관심 있게 봤어요. 이게 소재가 되게 그럴듯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여자분들 좋아하는 뭐 명품 브랜드나 우리가 남자들이 좋아하는 좋은 차 브랜드나 과연 그게 그러면 그 브랜드가 물론 퀄리티가 따라가서 그것도 생기지만 퀄리티 이상의 밸류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 갭은 결국 우리가 그만큼 돈을 더 주고 페이할 만한 뭔가가 있으니까 이거 자꾸 사는 건데 그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 그거에 중독이 돼 있어요. 뭐 여러분이라든지 그런 게 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게 이미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뭐 전염이 되었다 이나 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이런 영어 소재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내용 중에 이거는 뭐 여기 강의랑 좀 상관없고 우리가 이제 그 매각을 갖다가 마케팅에도 접목을 시켜요. 그래서 사람들을 되게 교묘하게 매각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제품 보고 어떻게 했을 때 어느 뇌에서 뭐가 뭐 도파민이 나와서 호르몬이 활성화되는 거 분석을 다 해요. 그래서 그 어떤 디스플레이라든가 아니면 마케팅 광고라든가 그런 거에 다 그 전략이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딱 보면 그냥 마음 쾌해서 살 정도로 그리고 이게 사람 가는 플로우 백화점이나 뭐 그런 데 가면 플로우도 그렇고 그런 게 이제 사람들 뇌까지 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앞으로 더 할 거고 이제 요새 빅데이터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게 보면은 사람들 소비자들 그런 행동을 다 분석을 해놔요. 이게 어떤 행동하고 요새 이제 인터넷 다 보면 뭐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자동으로 뭐가 뜨잖아요. 내가 어떤 취향 비슷한데 뭐가 막 저절로 뜨고 그게 이제 막 그 알고리즘이 분석을 해서 그런 거를 다 이제 데이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이제 더 호적거릴수록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해주죠. 그러니까 저희 애들만 봐도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왜 일하는지 개그맨이 소고기 사물라고 일하겠지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거. 우리가 왜 일하는지 모르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미국의 소비 문화 우리가 뭐 여가 뭐 이런 거 다 소비가 있지. 문화, 우리 엑스트라 일하는 시간 빼고는 다 소비를 연결돼요. 여러분 그냥 노는 시간 해놓으면 소비 안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죠?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형들 집에 쉬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뭔가 주말이나 보면 돈 한 푼 안 쓰는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 우리 세상에 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자본주의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본주의 이런 얘기한다고 뭐 사회주의 지금 그거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거 문제점을 서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본주의는 벌써 서구에서는 벌써 이 많이 비판을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사회학자나 문화학자나 철학자나 다. 그래서 이제 자크 라칸이라는 이 심리학자죠. 이 심리학자도 이 나욕망이 과연 내 건가? 제가 프라임이 얘기했지만 과연 내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고 지금도 내가 원하고 그런 게 과연 이게 내 욕망인지 아니면 그게 타인의 욕망인지 이거 헷갈리거든요. 진짜 내가 원하는 건가? 생각해보면 아닐 수도 있고 있는데 남들이 원하니까 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도 해야겠다. 그런 심리가 있겠고 그다음에 존 바르트는 이 사람들이 뭐 신학자들이라서 인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회학자, 뭐 문화학자지만 이 분석력에 해놓는 해석은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좀 자본주의 발달의 비밀은 생산이 아니라 사치에 있다. 미국 딱 보면 되죠. 미국의 생산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하는 국가잖아요. 이 소비를 해야지 계속 지탱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생산하는 것보다 계속 빚내서 중국한테 뭐 채권 팔아가지고 계속 돌려야지 돌아가는 그런 경제 구조거든요.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기부로는 여가를 빼앗긴 불행한 삶. 우리가 어릴 때는 이 경영집사님 어릴 때 막 고무줄하고 놀았잖아요. 시골에서 막 개구리도 잡고 막 식도 캐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없잖아요. 뭐 그게 어디서 학원 가고 뭐 놀이는 다 뭐 놀이동산 가야 되고 우리 애들은 뭐 나치배리도 가든지 막 그런 거잖아요. 다 소비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부터 창의적이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 소비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남들이 짜놓는 놀이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여가를 빼앗겼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모든 관계와 놀이를 상품화 시켜버렸다. 모든 관계도 우리가 돈 되는 거 아니면 솔직히 교회 다니기 전까지 크게 뭐 사람들 이거 관계 안 맺잖아요.
영양가 없는데 너 몇몇나 시간 아깝고 돈 아깝고 이 사람 밥 사줘가면서 전혀 그런 이해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나중에 시간 되면 보시고, 다음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보니까 처음에서 힘들었던 게 밤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뭐 월마트, 타겟 이런 데 가다 보니까 애들이 중독이 돼버렸어. 막 3살 때부터. 그래가지고 아 이게 벌써 이제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놀이 뭐랄까 그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심지어 저 백수 때도 할 게 없으니까 애들이 월마트 가지. 근데 애들이 미안하니까 아빠 이제 백수 된 건 아니까 사달라는 얘기 안 해. 근데 구경만이라도 하겠대. 아 진짜 할 게 없구나 우리가. 그런 정도로 이게 미국이라는 공간이 이게 다 인위적으로 쇼핑을 만들어 놓고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갈 데가 없어요. 그냥 너무 꼼꼼한데 뭐 그런 데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 사야 되는 상품으로 전락하고 우리가 창의적이지 않고 수동적으로 남들이 짜준 거에 이제 여가 생활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 근사하고 막 그런 데 가야지 좀 씻고 온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인간이란 게 이렇게 놀이하는 인간이 이제 호모 루덴스라는 이제 그 용어도 있는데 인간은 원래 놀이하게끔 돼 있다. 생산하는 거 외에는 우리가 놀면서 지내게 되는데 이제 그 기능이 뺏긴 거죠 이제 다 상품화되고 우리가 수동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한국의 어떤 사회학자가 나는 놈이 노는 놈이 있다. 그다음에 일이 여러분들 혹시 일을 놀이처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직장 막 어떤 일인지 막 월요일 되면 막 진짜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 되면 기분 막 이상하고 막 내일 눈 안 떴으면 좋겠다 막 그런 적 있잖아요. 근데 놀이가 만약에 일이 놀이라면 너무 신나잖아요. 막 회사 빨리 가고 싶고. 그러니까 그렇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게 우리가 이 강의하는 뭐 100% 그렇게 되지는 어렵겠지만 이제 그거의 목적이에요. 일이 놀이라면 얼마나 재밌어요. 뭐 준서형제 이거 할 때 어때요? 막 엔돌핀 나오죠 막 붙이고 있으면 몰입되면서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엔 그랬죠. anyway, 본인이 어떤 것들 생각을 해보세요. 좋아해서 막 신나서 하는 분야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이라면 진짜 신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생각해봐요. 우리가 사역이 진짜 놀이라면 진짜 즐거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이제 제가 강의를 한다. 저는 이게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무슨 가르친다고보다 이거를 같이 고민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하는 강의안이 제가 이번 주에 만든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그냥 대충 생각하고 만들어 온 거예요. 100수 때. 언젠가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시간을 막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막 책 읽은 거 정리하고 뭐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게 이제 그렇게 한 번씩 크게 놀 때 나온 거.